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쉬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근육 같은 기관입니다. 가만히 두면 굽고 우렬되고 커지고 결국 소변 문제와 밤잠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는 24년간 비뇨기과에서 수천 명을 진료하며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살린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밤에 소변 보러 3번 이상 일어나십니까?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아내도 폐경 지나고 나서 싫어하는데 제가 혼자 그런 걸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이 나이에 무슨 자위를 합니까? 창피해서. 젊었을 때야 당연히 했지만 지금은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규칙적으로 사정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제가 24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전립선이 30대처럼 건강하고 어떤 분은 50대인데 전립선이 망가져서 고생하십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규칙적인 사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밤잠, 소변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이 왜 나빠졌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본론 일부 마이너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불편함들.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찜찜한 느낌. 소변 줄기가 예전처럼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 밤에 자다가 2~3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일.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어려운 증상. 소변 볼 때 힘을 줘야 겨우 나오는 느낌. 고환과 항문 사이 부분이 뭔가 무겁고 불편한 느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전립선에 피가 고여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의학 용어로 전립선 우렬이라고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 남성분인데 밤에 5번씩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신대요. 너무 힘들어서 물도 저녁엔 마시지 않으려고 하신답니다. 낮에는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어서 항상 화장실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다니신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요즘 부부관계는 어떠세요? 그게 아내가 폐경 지나고 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2년 정도 안 했어요. 그럼 혼자라도 하세요? 선생님, 제가 65살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창피해서.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 안 하는 거라고. 혼자서 하는 건 더더욱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 2부 마이너스 왜 사정이 전립선을 살리는가?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있는 호두만한 크기의 기관입니다. 이 작은 기관이 남성 건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립선은 정액의 30%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골반 깊숙한 곳에 있어서 원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위치라는 겁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이 들어서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은 더욱 나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에 피가 고입니다. 이게 바로 우렬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에 피가 고이면 염증이 생깁니다. 붓고 커집니다. 그러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밤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 자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발기가 되면 골반 전체로 피가 확 몰립니다. 전립선 주변 혈관이 넓어지고 고여있던 피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정을 하면 전립선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안에 고여있던 전립선액이 쫙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전립선 마사지 효과입니다. 병원에서 만성 전립선염 환자들한테 전립선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고여있는 걸 빼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병원에 와서 불편하게 마사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집에서 규칙적으로 사정을 하시면 똑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5세 환자분 기억하시죠?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규칙적으로 사정을 하세요. 부인과 관계가 어려우면 혼자서라도 하세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관리입니다.
양치질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처음엔 많이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한 번만 일어납니다.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24년간 수천 명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액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러면 칼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굳으면 전립선 석회화가 됩니다. 심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전립선 결석이라고 합니다. 제 환자 중에 61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검진에서 전립선 석회화가 발견됐답니다. 걱정이 돼서 오셨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배우자와 관계가 몇 년째 없고 혼자서도 거의 안 하신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하는 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립선액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게 안 나가고 계속 고이면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배출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분께도 일주일에 2-3번 규칙적으로 하시라고 권했고 지금은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본론 3부- 전립선뿐만이 아닙니다. 사정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이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남성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사정을 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의학 용어로 엔도르핀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사랑 호르몬이 나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건데 이게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넷째, 숙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사정하고 나면 프로락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깊은 잠을 자게 해줍니다. 제가 24년간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사정을 하는 어르신들은 전립선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훨씬 건강하셨습니다. 심장이 좋습니다. 사정하는 과정이 가벼운 운동이거든요. 심장이 뛰고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사정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 혈압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들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낮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뇌가 좋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성적 활동을 할 때 뇌의 여러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감각을 느끼는 부분,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 기억하는 부분, 보상을 느끼는 부분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정하고 나면 뇌 건강에 좋은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게 뇌세포가 자라는 걸 돕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잘 잡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시잖아요. 저녁에 가볍게 사정을 하고 나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 먹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근육이 유지됩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이게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로 이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남성 호르몬을 유지시켜주고 이게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사람들이 감기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더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배우자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러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울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사정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혈관, 뇌 근육, 수면, 정신 건강을 모두 살리는 종합 건강 운동입니다. 본론 4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좋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주 욕구가 생기지 않는데요 라고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욕구가 없어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운동하고 싶은 날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전립선이나 요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든 배우자와 하든 전립선 건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데 혼자 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걱정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건강관리입니다. 배우자한테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윤활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손상을 막으려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니베아 크림이나 바세린 같은 기름 성분 크림은 쓰지 마세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찌꺼기가 남아서 요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물 성분 윤활제를 쓰시거나 아니면 물이나 침을 사용하세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 다 물 성분이거든요. 끝나고 나서는 물 한 컵 마시세요. 수분 보충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골반 주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간단히 물로 씻으시면 됩니다. 도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성인용품 전문 제품을 쓰세요.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든 제품이 안전합니다. 사용 전후로 꼭 씻으세요.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하세요. 본론 오브 마이너스 조심해야 할 점들.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하루도 안 빠지고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기면 문제입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사정할 때 아프거나 고환과 항문 사이가 아프거나 소변 볼 때 심하게 아프거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에 피가 나오면 전립선염이나 다른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뇨기과에 가세요. 전립선 석회화가 있어도 사정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사정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거나 소변 감염이 자주 생기면 먼저 치료를 받으세요.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정은 가벼운 운동이지만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약을 먹고 계시거나 심장병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발기부전 약을 먹으면서 심장약을 같이 먹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면 응급실로 가세요.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조직이 손상되어서 영구적으로 발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중독도 조심하세요. 규칙적인 사정은 좋지만 음란물에 중독되는 건 문제입니다. 음란물 없이는 전혀 흥분이 안 되거나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거나 하루에 몇 시간씩 음란물을 보게 되면 중독입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24년간 수천 명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건강을 포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위를 해? 창피해서 어떻게 해? 늙은이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들한테 사정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전립선, 심장, 뇌를 살리는 과학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제 환자 중에 82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서 밤에 10번도 넘게 깨신답니다. 너무 힘드셔서 삶의 질이 바닥이었습니다. 상담 끝에 규칙적인 사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82살 먹은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셨지만 건강을 위한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밤에 2번만 일어나신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움 때문에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70대 이후 건강 차이는 이 습관을 지킨 사람과 부끄러워서 안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일주일에 2~3번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규칙적인 사정.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립선액이 고이지 않고 심장이 건강해지고 뇌 기능이 유지되고 잠을 잘 자고 근육이 유지되고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건강관리입니다. 다만 통증이 있거나 피가 나오거나 너무 자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꼭 비뇨기과에 가세요.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